분단국가란 특성을 안고 있다는 점부터 강조했다. 그리고 기획한 대로 메이저 회사의 책임을 묻는 강공법을 펼쳤다. 너희들이 들어올 때 뭐 때문에 들어왔냐? 한국을 살리려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감축을 하게 되면 한국 죽는다. 옛날 정의 이걸 생각해서 절대 감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어거지를 쓴 거죠. 이게 없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큰 위기에 몰린다 하는 얘기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딴 나라 사람들, 딴 회사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거 가지고 통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1차 설명을 마친 오원철은 정부 입장에서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원유 담당 부서장에게 버럭 화를 내며 원유 담당자로서의 책임을 따져묻기 시작했다. 여보 부서장 말이지. 당신은 갈프의 대표인데 우리나라에 원유 공급을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 보고도 나한테 정부에다 한 적 없고 갑자기 말이 30%를 감축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건 계약 위반 아니냐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거기서 대단한 기합을 넣습니다. 나로서는 말이죠. 그것은 회장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Stop! Ge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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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회장은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도시가 싸움하단 말이야. 싸움을 하려면 바깥에 나가서 해라. 보면 기분이 나빠. 그 사람 성격이 강한 사람이 너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할 거 다 했으니까 잠깐 빗었죠. 회장의 결과를 기다리는 두 사람의 심정은 타들어갔다. 다른 나라들은 굽신거리며 비위를 맞추는데 도리어 호통까지 치고 나온 길이었다. 도시 회장이 두 사람을 다시 부른 것은 약 1시간 후. 도시 회장은 힘있는 목소리로 결과를 알렸다. 걸프 회사를 대표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박 대통령에게 30만 톤의 원유 수송선 한 척을 특별히 배정한다. 이 뜻을 박 대통령에게 전해달라. Yes, sir. Yes, sir. Yes, sir. Sir, sir, sir.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이죠. 무조건 나를 예써 하고 나오더라고요. 나 무사람을 생각해서 예써 고맙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를 이만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써 아니라 써 10번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어깨가 오히려 어깨가 축 늘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때까지 긴장을 하고 있다가 해결됐구나. 그러니까 미국 출장은 성공적이었다. 걸프로부터는 전년도 4, 4분기 원유 공급량보다 7.8% 증가한 일당 16만 5천 배럴을 확정받게 됐다. 걸프의 결정이 알려지자 칼텍스, 유니온과의 교섭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 결과 우리가 확보한 총 석유량은 하루 31만 6천 배럴. 석유 파동이 이르기 전보다 오히려 25% 증가한 양이었다. 귀국한 즉시 오원철은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오수석 수고했네라는 한마디뿐이었다. 하지만 곧 커피를 시켜주었다. 그것은 박 대통령이 내리는 최고의 치하였다. 그럼 좋겠죠. 더 이상 뭐 필요하겠어요. 알아주는. 커피 시키실 때까지는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거는 말이죠. 커피가 훈장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은 알터니가 빠진 듯 오원철의 미국 출장 보고서에 힘찬 사인을 남겼다. 이 박정희 대통령의 사인은 그날의 기분이나 또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이 꼬리 부분이 그려져 있지 않은 이런 형태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인은 박 대통령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서류에 남기는 하급 사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꼬리 모양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완전한 형태가 아닌 이런 사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급에 해당되는 사인입니다. 또 이 꼬리 모양이 완전한 나비 모양을 하고 있고
이 위에 점까지 찍혀 있는 이런 사인은 상급에 속하는 사인입니다. 이 상급 사인에는 이렇게 날짜까지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오원철 수석 비서관의 보고서에 남아있는 사인은 상급 사인 아래 힘차게 밑줄까지 쳐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 영구보관용 문서라고 칭해지는 최상급 사인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박 대통령에게 석유 확보는 아주 중요한 사업 안건이었던 것이죠. 오원철 수석의 미국 방문으로 이 단기적인 석유 공급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이 점차 메이저 석유 회사들을 배제하고 이 석유 자원을 국유화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메이저 석유 회사를 통하지 않고 산유국들과 직접 거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사우디를 비롯한 이 오펙 산유국의 비우호국으로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석유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의 입장을 바꿔놓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73년 연말 정부는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석유 확보 작전을 또 한 차례 펼치게 됩니다. 73년 11월 말 사우디 현지에선 연일 긴박한 소식들이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아랍 지지 선언을 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우디 정부가 점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우디 현지에 있는 외교관들은 우리도 가능한 빨리 아랍 지지 성명을 발표해야만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만약 아랍 코스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비우호국으로서 받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현지 판단이었다. 빨리 아랍 코스를 지지해달라. 그 이제 늦어지니까 난 매일같이 독촉을 하고 우리 정부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결정이 늦어지고 이런 거였죠. 뭐 특히 우리나라는 그때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또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그건 쉽지 않았죠. 정부는 일단 아랍 지지 성명을 보류한 채 원유 차별 공급의 희생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쿠 교섭팀을 결성한다. 정부의 입장으로선 교섭을 벌일 수 없는 상황. 유일한 통로는 민간인 뿐이었다. 사전 마쿠 교섭팀으로 지목된 인물은 전민재, 당시 사업차 사우디와 한국으로 가던 한 회사의 사장이었다. 전민재 씨는 해방 이후 석유화학의 개척자라고 불릴 만큼 석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에게는 마쿠 교섭팀으로 활약할 최고의 인맥이 있었다. 사업차 오가며 사귄 사우디 고위층 인사들. 당시 한국인으로서 사우디 고위층과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민재 씨가 유일하다시피 했다. 그 당시 이제 오일 엠바고 때문에 각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갖다 하고 그러니까 뭐 한두 나라겠어요. 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